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시가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10년간 500개의 기술 강소 기업을 울산에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어제도 11개의 울산 강소 기업이 울산 투자를 약속하는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을 줄여서 강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울산시는 10여 년 전부터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신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술 중심의 강소기업 유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울산시는 이들 울산 이전 창업기업에게 특별 지원 보조금과 연구개발 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울산시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매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19년 54개, 2020년 80개, 이후 매년 70여 개의 업체가 울산으로 이전했거나 창업했고 매년 당초 유치 목표도 넘어섰습니다. 올 들어서도 6월 말 현재 17개 기업 유치에 성공해 지금까지 총 352개 업체가 울산에 이전 또는 창업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총 500개의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10,000개 창출이 울산시가 세운 목표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울산 유치 예정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에는 안효대 경제부시장과 기술 강소기업 유치 지원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울산 테크노파크 조영신 원장, 뉴라이즌 등 11개 신규 울산 이전 기업 대표 등이 함께했습니다. 태화강의 기적인 여러분들 오신 것을 거듭 환영을 드리고 울산에서 잘 앉아가셔서 대박 나시고 대기업 되시고 성과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러한 기술 영역에서의 좋은 사례 또 고용 창출의 이런 시너지를 열심히 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에 따라 협약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울산 시민을 최우선 고용합니다. 울산시와 울산 테크노파크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해 기업당 최소 6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울산 테크노파크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울산으로 이전한 기술 강소기업 41개사를 선정해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지역 주력산업, 미래 신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술 강소기업을 중점 유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위원 자격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면담을 갖고 울산산업 발전 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안덕근 장관과의 면담에서 울산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울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긍정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요청 사항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반기 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논란에 대한 법원의 첫 법적 절차가 오는 11일 실시됩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안수일 시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기일을 오는 11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정하고 원고 안수일 의원과 피고 울산시의회에 각각 통보했습니다. 이날 신문은 안 의원이 지난 1일 의장 선출결의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는 의장 선출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에 앞서 열리는 것으로 빠르면 이날, 늦어도 2주 안에 의장 직무 정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 울산지역 선거인단이 총 36,686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울산 6개 지역구 전당대회 대의원 가운데 당 소속 시장과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시당직자 등은 모두 211명이며 책임당원 선거인은 29,546명, 일반당원 선거인은 929명입니다. 울산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당 선거인단 수는 역대 최대인 84만 3,292명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권역별 합동연설회는 8일 광주, 제주 권역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이어지며 울산 권역 합동연설회는 부산 경남과 함께 10일 오후 2시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있습니다.
울주군이 KTX-EM 남창역 정차 유치 분위기 고조를 위해 범군민 유치 응원 메시지를 접수합니다. 응원 메시지는 울주 군민이나 울주군의 애정을 가진 누구나 가능하며 10초에서 30초 분량의 스마트폰 가로 영상으로 KTX-EM 남창역 정차 응원 메시지를 촬영한 뒤 울주군 교통정책과 메일로 발송하면 됩니다. 울주군은 제출된 응원 메시지로 범군민의 영혼을 담은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유치 활동에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서정욱 울산광역시 전 행정부시장이 울산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에 내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서 전 행정부시장은 지난 4월 울산상해 상근 부회장 취업 심사를 신청했고 이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심사해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 전 행정부시장은 다음 달 1일자로 울산상해 차이환 상근 부회장 후임으로 부임할 예정입니다. 응급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률까지 개정했지만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울산에서는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했는데도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사건을 방치했다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라경훈 기자입니다. 술에 취해 구급차에 누워있는 남성. 구급대원이 일어나려는 환자를 다시 눕히자 구급대원 얼굴에 발길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한 남성. 갑자기 구급대원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더니 급기야 뺨까지 때립니다. 이 같은 구급대원 폭행은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780건, 하루에 1명꼴로 폭행을 당하는 셈입니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 10명 중 8명은 주치자였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을 감경할 수 없도록 법률까지 개정됐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울산에서는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했는데도 이를 담당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이 1년 넘게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을 방치했다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소방청에서 각 시도본부에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 지침을 이행을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 소방본부는 그 대책에 따르지 않은 거죠. 이에 대해 울산 소방본부는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내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응급구조를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처벌 강화와 함께 구급대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현금 5천만 원이 든 비닐봉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쯤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5만 원권 100장씩 10개 묶음이 든 비닐봉지를 순찰 중이던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돈 주인을 찾기 위해 CCTV를 분석하는 한편 은행을 통해 현금 인출자를 찾고 있습니다. 검찰이 울산경찰청 소속 전직 경찰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년 전 울산경찰청에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A씨는 퇴직 이후 울산에 있는 한 대형 법무법인에서 활동해왔으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씨가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들이 연루됐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개시 통보나 현직 경찰관들의 출석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장애가 생긴 어머니를 수시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황영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가 중증 뇌병변 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4월 퇴원해 자신과 같이 살게 되자 빨리 죽으라며 어머니를 수시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하반기 기술인재 채용에 나섭니다. 이번 채용은 현대차 울산공장 등 국내 생산공장 내 완성차 제조, 조립과 기술연구소 연구개발 기술 등 2개 부문으로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연령과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서류 접수는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오후 5시까지며 서류 합격자 발표는 8월 중순, 최종 합격자는 11월에 발표됩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어제 울산 플랜트 산업협의회와 2024년 임금과 보충협약 체결 조인식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지난 26일 부분 파업 이후 노동부의 중재로 사측과 집중교섭을 진행해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고 이틀 뒤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71.76%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요즘은 스피커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게 익숙해지면서 학생들이 평소에 클래식 연주를 접할 기회가 잘 없는데요.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클래식 음악가들의 연주를 듣고 함께 소통하는 체험 행사가 열렸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5년째 이어오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 공연인데 지역 학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현악 4중주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울산 청년 클래식 예술인들로 구성된 루체 현악 앙상블이 학생들을 위한 클래식 연주를 준비해 학교를 찾아온 겁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선율에 영화 OST 노래도 더해지고 학생들은 집중하며 차분하게 음악을 감상합니다. 장구 연주와 함께하는 빠른 템포의 신나는 연주엔 학생들도 함께 박수를 치며 음악을 즐깁니다. 장구 칠 때 그 돌리는 게 엄청 신기했고 그 바이올린 같은 그게 미아음 소리를 내는 게 엄청 신기했어요.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직접 눈으로 보며 두 악기의 특성과 차이점에 대해 배워보기도 하고 학생들이 직접 지휘자와 연주자로 참여해 단원들과 함께 공연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장구하는 것도 재밌었고 친구들 올라가는 것도 재밌었는데 같이 올라가서 하고 싶어요.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 공연인 우리 아이 예술 놀이터를 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첫 해 학교 30곳을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해마다 공연 신청 학교가 느는 등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부터는 학교 50곳으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학생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클래식 공연을 학교에서 접하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공연이 학생들에게 마냥 어려울 것만 같던 클래식의 매력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 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울산시 교육청에 학생 기초학력 증진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울산교총은 시도별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 참여율이 부산과 대구, 제주는 100%인 반면 울산은 15.7%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교육청이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울산교육정책연구소 학생종단연구엔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교육청의 정책 기조 전환과 실효성 있는 기초학력 증진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여성안심 순찰대가 어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김두겸 울산시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성안심 순찰대는 최근 증가하는 여성 대상 범죄와 이에 따른 지역사회 불안감 해소를 위해 60세 이상 울산 시민 2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여성안심 귀갓길 순찰과 청소년 선도, 그리고 순찰 필요 지역을 파악해 지자체와 경찰청 등에 통보하는 일 등을 하며 각 구군별로 선정한 안전취약지 8개 경로를 3인 1조로 야간 퇴근 시간대에 주 5회 순찰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한국폴리텍대학 울산 캠퍼스와 협력해 오는 8일부터 닷새간 석유화학 공정운영 분야 지역 인재를 양성합니다. 폴리텍 석유화학 공정기술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석유화학 공정운용 기술교육엔 울산공업고 화학과 1, 2학년 학생 2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은 청년 기술인재 양성과 지역기업 취업, 정착을 목표로 전기 제어와 화학공정 운전 실습, 안전체험 등 현장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울산시의회가 지난해 말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에 요구한 지적 사항 가운데 28.4%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울산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370건의 개선을 주문한 결과 71.6%인 265건이 처리 완료됐으며 아직 28.4%인 105건은 처리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반해 교육위원회가 울산시 교육청에 대해 요구한 행감 지적 사항은 전체 144건 중 87.5%에 해당하는 126건이 처리 완료돼 울산시의 처리율보다 높았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중회의실에서 제2차 울산시립 아이돌봄센터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장태준 복지부훈 여성국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울산시립 아이돌봄센터의 단계적 시범 운영 방안과 상황별 돌봄 대응 체계 등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한편 남구선거관리위원회 뒤편에 위치한 울산시립 아이돌봄센터는 오는 29일 개소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될 예정이며 이용료는 시간당 2,000원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